나는 그날 사촌 형의 목을 조르며 속으로 외쳤다. 이 개자식아, 내가 내 아들의 목숨을 훔쳤으니 나도 내 목숨을 빼앗아야지. 형의 눈에서 공포가 흘러넘쳤지만 그 순간 내 가슴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정의는 내가 직접 집행한다. 그리고 나는 웃었다. 피가 섞인 미소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가슴을 파고든다. 2025년 12월, 나는 병원의 복도에서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커피잔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 열기는 내 피를 식히지 못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수술실로 들어간 지 겨우 30분. 의사가 말한 대로 이 수술은 성공률 70%였다. 하지만 그 확률 뒤에 숨겨진 30%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민준이는 8살, 희귀한 심장병으로 태어났다. 매일 약을 먹고 매주 검진을 받으며 우리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내 아내, 지은이는 이미 포기한 눈빛으로 병실 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떨림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내 발은 멈추지 않았다.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놈이 서 있었다. 사촌 형, 태호. 40대 중반의 건달 같은 놈. 하지만 가족 모임에선 항상 웃는 얼굴로 형수님, 민준이 빨리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하던 그놈. 그의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내가 아는 바로는 내 인생의 절반이 들어 있었다. 민준이의 수술비, 5천만 원 우나는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돈, 지은이의 보석까지 팔아 모은 돈, 그 돈을 태호 형에게 맡겼다. 형, 내가 은행에 넣어둬. 이자 좀 붙여서 라고 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 동생. 가족이잖아 라고 말했다. 가족. 그 단어가 지금 내 입안에서 썩은 피 맛으로 느껴졌다. 태호 형, 내가 불렀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는 나를 보더니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서며 그는 가방을 꽉 쥐었다. 오, 동생. 여기서 뭐해? 민준이 수술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나를 찔렀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물었다. 형, 돈은? 수술비, 오늘 입금됐어.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아, 그 돈. 걱정 마, 얘는 금방 회복된다. 돈은? 나중에 갚을게. 그의 손이 가방을 더 세게 쥐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훔쳤다. 내 사촌 형이 내 아들의 목숨값을 훔쳤다. 엘리베이터가 지상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세상이 멈췄다. 내 머릿속에서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작년 여름 한강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아빠, 나 다 나아서 축구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목소리. 그 아이가 지금 칼 아래 누워있는데 이 개자식이 돈을 훔쳐 도망치려 한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얘야, 동생.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나도 빚이 많아. 태호 형이 좀 빌려간 거지? 애는. 의사가 말했잖아. 회복될 거라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가족의 따뜻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탐욕과 변명뿐. 나는 주먹을 쥐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먼저 나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돈 내놔. 지금 내 목소리는 포효였다. 병원 로비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오려 했지만 태호가 먼저 소리쳤다. 얘야, 미친 새끼야. 가족끼리 왜 이래? 돈 줄 테니까. 나중에. 그는 팔을 뿌리치고 달렸다. 가방을 들고 서울의 추운 거리로 사라졌다. 나는 쫓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몸은 얼어붙었다. 대신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여보, 돈 없어. 태호 형이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내 영혼을 찢었다. 그날 밤 수술은 성공했다. 민준이는 깨어났고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아빠, 배고파 그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다. 병실 밖에서 나는 태호 형의 전화번호를 지웠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이건 배신이었다. 가족의 피가 흐르는 줄 알았던 놈이 내 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왜? 태호 형은 우리 가족의 큰형이었다. 마을에서 유명한 사업가, 아니, 사기꾼. 그의 배경은 더러웠다. 경찰이 와도 돈은 이미 증발했을 테고 민준이의 병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추가 수술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나 혼자 정의를 집행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의 뒷골목으로 향했다. 태호 형의 사무실, 강남의 작은 빌딩. 그는 그곳에서 불법 대출을 중개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문을 두드리자 비서가 나왔다. 태호 사장님. 출장 갔어요. 거짓말. 나는 그의 차를 봤다. 검은 벤츠, 주차장에 서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오후 3시, 그는 나타났다. 술 냄새를 풍기며 여자 한 명과 팔짱을 끼고. 그 여자는 그의 첩일터였다. 나는 그림자처럼 따라갔다. 그의 차가 출발하자 나는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익숙했다. 인천의 창고, 그의 비즈니스 장소. 창고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지만 이곳은 어둠의 영역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돈뭉치가 쌓여 있었다. 그의 불법 자금. 그리고 태호 형,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누구야? 그가 소리쳤다. 나는 불을 켰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동희 동생, 나는 다가갔다. 손에 쥔 것은 민준이의 수술 후 사진. 작은 아이의 미소. 형, 돈 내놔. 아니면 내 인생을 끝내. 그는 웃었다. 다시 그 웃음. 얘야, 미쳤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가족이잖아. 용서해, 용서. 그 단어가 내 피를 끓게 만들었다. 우리는 싸웠다. 그의 주먹이 내 뺨을 스쳤지만 나는 더 강했다. 분노가 나를 만들었다. 나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가족. 내가 가족을 배신했어. 민준이가 죽을 뻔했어. 그는 헐떡이며 말했다. 돈은 도박으로 잃었어. 갚을게, 진짜의 도박.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다. 그의 삶은 도박과 사기, 여자들로 가득 찼다. 나는 그의 가슴을 밟았다. 갚아. 어떻게? 내 아들의 목숨으로. 그날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돈 일부를 훔쳤다. 2천만 원 민준이의 다음 치료비.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지은이에게 돈을 보여줬다. 그녀는 울었다. 어떻게? 나는 거짓말했다. 빌렸어. 하지만 내 눈빛은 변해 있었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다. 민준이는 회복 중이었다. 병실에서 책을 읽으며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밤마다 태호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배신이 내 삶을 망쳤다. 이제 나는 그의 삶을 망칠 차례였다. 서울의 밤은 깊었고 내 계획은 시작됐다. 먼저 그의 비밀을 파헤친다. 그의 불법 대출, 그의 첩, 그의 도박빚 모든 걸 이용해 그를 파괴한다. 공정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며칠 후 나는 태호 형의 일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는 내 적이자 무기였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 나는 그의 벤츠 뒤를 밟았다. 그는 클럽으로 향했다. 블랙로즈 고급 사교 클럽. 문 앞에서 나는 기다렸다.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들이 드나들었고 그 안에서 웃음소리와 술 냄새가 새어나왔다. 태호 형은 1시에 나왔다. 팔에 여자를 끼고 취한 얼굴로. 그 여자는 20대 후반, 화려한 드레스. 그의 첩, 수진.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오빠, 오늘 또 대박 날 거야? 그 대출건,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탐욕이 스며 있었다. 태호는 키득거렸다. 당연하지. 내 동생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잖아.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내 돈, 민준이의 돈.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를 켰다.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그의 소셜미디어와 공공기록을 뒤졌다. 태호 형은 조심스러웠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그의 인스타그램, 가짜 계정으로 숨어있는 도박 사진들. 카지노에서 웃는 얼굴, 포커 테이블 위에 칩더미.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된 대출 기록, 은행 앱에서 유출된 데이터. 나는 프리랜서 해커에게 연락했다. 불법이지만 정의를 위한 것 100만 원에 그의 은행 거래 내역을 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도박으로 증발. 나머지는 수진에게 흘러갔다. 그녀의 쇼핑 기록, 명품 가방, 해외여행. 그들은 내 고통 위에 춤을 추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수진을 만났다. 우연을 가장해. 그녀가 사는 압구정의 카페. 그녀는 매일 그곳에서 라떼를 마셨다. 나는 테이블 옆에 앉았다. 실례지만 태호 씨 아세요? 그녀는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 태호 오빠. 어떻게 아세요? 나는 민준이의 사진을 보여줬다. 저 아들 때문에요? 태호 형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아, 그랬나? 오빠는 항상 바빠서 나는 속삭였다. 수진 씨, 당신도 알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녀는 커피 잔을 떨어뜨렸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일어났다. 태호 형에게 전해요. 돈 갚지 않으면 당신의 비밀도 드러날 거예요. 그녀의 비밀, 태호와의 불륜, 그녀의 남편과의 이혼 소송. 내가 파헤친 자료였다. 그날 저녁 태호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이 미친 새끼. 수진한테 뭐라고 짓거렸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형, 돈 갚아. 아니면 내 삶이 끝나. 그는 웃었다. 다시 그 웃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경찰. 증거 없어. 그는 맞았다. 하지만 나는 경찰을 부를 생각이 없었다. 복수는 법 밖에서 이뤄진다. 기다려봐. 형 곧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민준이의 병실로 갔다. 아이는 이제 걸을 수 있었다. 아빠, 언제 집에 가?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곧, 아들아. 아빠가 다 고쳐줄게. 계획의 2번째 단계. 그의 사업을 무너뜨린다. 태호 형의 대출 중개는 불법이었다. 피해자들, 빚에 쫓기는 사람들. 나는 그들을 찾았다. 온라인 포럼, 빚더미 탈출 커뮤니티.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강남 태호, 사기꾼. 증거 있음, 첨부한 건 그의 거래 내역 스크린샷. 포럼이 폭발했다. 피해자들이 모였다. 나도 당했어. 돈 돌려줘. 다음 날 그의 사무실 앞에 시위가 벌어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경찰이 왔고 태호 형은 끌려나갔다. 이 새끼들 다 잡아. 그의 외침이 메아리쳤다. 하지만 그는 풀려났다.
증거가 부족했다. 그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 GDG. 동생, 이건 끝장이야. 나는 웃었다. 끝장. 아직 시작이야. 집에서 지은이는 이상하게 쳐다봤다. 여보, 요즘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만 생각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검게 물들었다. 태호 형의 다음 약점, 그의 가족. 그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여동생. 그녀는 태호를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시골집, 충청도의 오래된 한옥. 고모님, 태호 형이, 민준이 수술비를. 나는 울었다. 연기였다. 고모님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 애가. 미안해, 동생아. 그녀는 태호에게 전화했다. 너 미쳤어. 가족 돈 훔쳐? 태호 형은 당황했다. 그의 어머니의 분노는 치명적이었다. 그는 나에게 왔다. 병원 앞, 비가 내리는 밤. 동생, 화 풀어. 돈 줄게. 3천만 원. 그는 가방을 내밀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형, 이건 돈이 아니야. 내가 내 삶을 훔친 거지. 우리는 싸웠다. 비에 젖은 주먹이 오갔다. 그의 코피가 내 얼굴에 튀었다. 내가 시작한 거야. 그는 소리쳤다. 나는 그를 쓰러뜨렸다. 맞아. 하지만 내가 먼저 배신했어. 그날 그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공포. 드디어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 잠시 평화.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밤에 악몽을 꿨다. 민준이가 수술대에서 피를 흘리는 꿈 외 태호 형의 웃음소리. 나는 깨어나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복수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했다. 다음 단계, 그의 첩, 수진을 무너뜨린다. 그녀는 약점이었다. 그녀의 남편, 전직 검사, 이혼 소송 중 태호와의 불륜이 드러나면 그녀는 끝장. 나는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증거 사진, 호텔 CCTV. 당신 아내의 비밀. 다음 날 뉴스가 떴다. 유명 검사, 첩과 불륜 스캔들. 우수진은 자살 시도했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태호 형은 무너졌다. 그의 전화가 왔다. 제발. 그만해.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말했다. 아니, 형,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내게 한 대로 공정하게. 그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지은이는 알아챘다. 여보, 당신 변했어. 무서워.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울었다. 이 길은 돌아갈 수 없다. 태호 형의 삶은 이제 지옥이었다. 그의 사업은 문을 닫았고 빚쟁이들이 집 앞에 모여들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아파트, 강남의 고급 빌딩. 창문 너머로 그는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수지는 떠났고 고모님은 그를 저주했다. 너 같은 놈, 가족의 수치야.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태호는 나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장소는 한강공원, 민준이와 놀던 그곳. 아이러니했다. 나는 갔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가 왔다. 야위고, 눈 밑 다크서클. 동생. 미안해. 진심이야. 그는 무릎 꿇었다. 돈 다 갚을게. 제발, 그만.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형, 왜 그랬어? 왜 내 아들을? 그는 울었다. 빚이, 도박이 나를 삼켰어. 내 돈이 마지막 희망이었어. 애가 회복된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이 그의 눈물은 진짜 같았다.
순간 내 분노가 흔들렸다. 가족의 피 하지만 민준이의 고통이 떠올랐다. 수술 후 아이가 밤에 울며 아빠, 아파라고 했던 그 밤, 형, 미안함으로 끝나? 내가 내게 준 상처는 영원해. 나는 일어났다. 하나 남았어. 내 가장 소중한 걸 빼앗는 거? 그 소중한 것은 그의 딸, 예린이었다. 15살, 사립학교 다니는 예쁜 아이, 태호는 그녀를 내 인생의 빛이라고 불렀다. 나는 예린을 만났다. 학교 앞, 우연을 가장해. 예린아, 아빠 친구야. 태호 아저씨 아는데 그녀는 웃었다. 네.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집에 안 와요.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줬다. 핸드폰 케이스, 민준이 사진이 새겨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는 무관해. 하지만 내 계획은 달랐다. 예린의 학교 생활을 파헤쳤다. 그녀의 SNS,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약점, 불법 약물. 태호가 도박 자금으로 산 ADHD 약을 과다 복용한 흔적. 나는 익명으로 학교에 신고했다. 학생 예린, 약물 남용 의심. 학교는 조사에 들어갔다. 예린은 상담실로 불려갔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태호에게 전달됐다. 그는 나에게 달려왔다. 너 예린이 건드렸어? 미친 새끼, 우리는 다시 싸웠다. 한강변, 주먹과 발길질. 그의 주먹이 내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고통이 왔지만 나는 웃었다. 형, 이게 내가 한 짓이야. 내 아들의 고통이. 그는 쓰러져 헐떡였다. 제발. 예린이는? 그녀는 무관해, 무관. 그의 죄가 아이에게 돌아왔다. 공정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병원에 갔다. 내 갈비뼈. 지은이는 충격받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태호 형 때문이야.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고백했다. 여보, 복수 중이야. 그놈이 우리를 망쳤어. 그녀는 나를 안았다. 그만해. 민준이를 위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물들었다. 민준이는 이제 정상 생활. 학교 갔다. 하지만 나는 변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분노가 나를 먹어치웠다. 태호 형은 예린을 데리고 도망쳤다. 제주도로. 나는 추적했다. 항공기록, 카드 내역. 제주, 바다를 마주한 펜션. 나는 비행기를 탔다. 비가 내리는 제주, 나는 그들을 찾았다. 펜션 문을 두드렸다. 태호가 문을 열었다. 예린은 안에서 울고 있었다. 동생. 왜 여기까지? 그는 지쳤다. 나는 들어갔다. 형, 끝내자. 내가 시작한 전쟁,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예린은 방으로 피했다. 돈 전부 갚았어. 5천만 원. 내 계좌로. 그는 확인서를 내밀었다. 돈은 돌아왔다. 하지만 그건 돈이 아니야. 형, 내 배신이 문제야.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의 과거. 아버지 사망 후 가족 부양. 도박에 빠진 이유. 나도 피해자야. 동생이. 그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하지만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피해자. 내가 가해자야. 나는 떠났다. 제주의 바다를 보며 복수의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그의 최후 사회적 죽음. 언론의 폭로. 그의 사기, 배신. 나는 기자에게 연락했다. 프리랜서, 돈으로 이무 가족 배신 스토리, 증거 있음. 기사가 나왔다. 강남 사기꾼, 사촌의 아들 수술비 도둑질의 세상이 그를 저주했다. 태호 형은 무너졌다. 자살 시도. 병원에 입원. 그의 전화가 왔다. 동생. 죽이고 싶어. 나는 방문했다. 병실에서 그는 나를 봤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말했다. 형,
내가 먼저 했어. 하지만 내 가슴은 아팠다. 이 복수는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태호 형의 자살 시도는 뉴스가 됐다. 사기꾼의 절망, 가족 배신의 대가, 이 제목이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병원에 갔다. 그의 방, 창문에 비가 흘렀다. 그는 침대에 누워 팔에 깁스. 왔어. 마귀 같은 새끼.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형, 아직 안 끝났어. 그는 웃었다. 약한 미소. 뭐 더 있냐? 다 잃었어. 예린이도 나버렸어. 예린은 학교로 돌아갔다. 그의 어머니가 데려갔다. 할아버지, 아빠 싫어. 그녀의 말. 나는 그의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들. 빚쟁이들. 돈 내놔. 우수진의 마지막 문우. 다 끝났어. 오빠오. 그의 삶은 빈 껍데기. 형, 이제 느껴봐. 내가 내게 준 공허. 그는 울었다. 미안해. 진짜. 민준이한테 가서 빌게. 순간 내 분노가 녹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형, 비름으로 끝나. 내가 내 결혼을 망쳤어. 지은이는 스트레스로 우울증. 밤에 울며 민준이 잃을까 봐 무서워라고 했다. 그건 태호의 탓.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지은이와 싸웠다. 그만해. 당신이 변했어. 그녀의 외침. 여보, 이건 정의야. 하지만 그녀는 떠났다. 어머니 집으로. 민준이 데리고. 아빠가 무서워. 아이의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이제 나는 혼자였다. 복수의 대가. 서울의 아파트, 텅 빈 방. 이나는 술을 마셨다. 태호 형처럼. 다음 날 나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다. 그의 최후 법적 파멸. 나는 증거를 모았다. 모든 거래, 녹음, 사진. 검찰의 익명 제보. 태호, 불법 대출 및 사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그의 집을 덮쳤다. 그는 체포됐다. 뉴스에 그의 얼굴. 가족 배신의 주역. 세상이 그를 짓밟았다. 감옥에서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동생,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도. 내가 될 거야. 분노는 사람을 망쳐. 나는 찢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스며들었다. 민준이를 만나러 갔다. 어머니 집. 아이는 나를 봤다. 아빠, 왜 울어? 나는 안 왔다. 아빠가 잘못했어. 지은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혼하자. 그녀의 말. 복수는 완성됐지만 내 삶은 파괴. 태호 형의 재판날 나는 법정에 갔다. 그는 나를 봤다. 동생 여 판결 10년. 그는 끌려갔다. 그의 눈, 공허. 나처럼. 밖으로 나온 나는 강남 거리를 걸었다. 성공한 척.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복수의 끝, 새로운 시작. 아니, 끝없는 후회. 재판 후, 삶은 계속됐다. 하지만 내 아는 죽었다. 직장, 광고회사, 동료들은 축하해. 내 사촌 잡았네 라고 했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잘 지냈다. 하지만 나를 피했다. 아빠, 이상해. 지은이의 이혼 서류가 왔다. 민준이를 위해 나는 서명했다. 홀로 남은 아파트, 밤에 민준이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태호 형의 감옥 생활 소식. 고모님에게 들었다. 그 애, 미쳐가. 매일 내 이름 부르며 울어. 나는 방문했다. 철창 너머, 그는 늙었다. 동생. 왜 왔어? 형, 느껴봤어. 지옥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탓이야. 하지만 내 탓도.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의 어린 시절, 가난, 아버지의 폭력. 나도 배신당했어. 그래서 너한테 밀었어. 그의 고백. 순간, 공감. 하지만 형, 그건 변명.
퇴소 후 그는 변했다. 재활 프로그램, 상담. 미안해, 동생. 용서해줄래?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용서했다. 아니. 형, 용서는 신이 할 일, 나는 그냥. 이질게 우리는 악수했다. 하지만 내 상처는 남았다. 지은이는 새 남자를 만났다. 행복해 보였다. 민준이는 자빠, 새 아빠 좋아라고. 나는 멀어졌다. 복수의 대가, 가족 상실. 새로운 삶이라는 상담소를 열었다. 피해자들을 위한 배신의 아픔, 어떻게 이겨, 내 이야기로 강연. 사람들이 울었다. 당신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하지만 밤에 악몽. 태호의 웃음, 민준이의 피우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2027년.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상담소는 성공적. 민준이는 대학생이 됐다. 아빠, 미안해. 이제 이해해. 그의 포옹. 지은이는 친구로 남았다. 태호 형은 출소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동생, 감사해. 내 덕에 살았어. 그는 변화했다. 자선활동, 도박 피해자 도움. 내 복수가 나를 구했어. 아이러니? 우리는 한강에서 만났다. 형, 용서할게. 그의 눈물. 내 눈물. 복수는 파괴했지만 재생도 가져왔다. 하지만 깊은 곳, 상처 남아. 삶은 드라머. 배신과 용서의 끝. 하지만 진짜 끝은